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LMOPs란 단순 머신러닝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검증, 배포,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즉, 머신러닝의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 머신러닝의 DevOps 개념을 추가한 것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머신러닝 개발론에서는 개발이 한번 성공하면 문제없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운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LMOps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다음과 같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막대한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로부터 접근이 가능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양질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받아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등 머신러닝 운영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시점에서 청중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 있으실까요? 저요. 저 어제 3마리 잡았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름에만 출몰할 줄 알았던 모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변화로 늦가을인 이 시점에도 출몰하는 등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기는 인간의 피를 먹으며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모기를 완전 박멸 시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박멸의 개념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저희는 찾던 도중 저희는 서울특별시에서 모기 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정부와 현재의 정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기예보 서비스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만 제공하기에 서비스 자체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모기 개체수를 예측해주고 또한 LMOps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서울특별시의 의뢰가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저희는 모기 개체수와 관련있는 피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려대학원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 요인과 모기 개체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기상청의 날짜 데이터와 서울시에서 제공한 모기 데이터를 각각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통합하여 총 1038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논문에 기반하여 총 12개의 피처를 상관관계를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11개 피처가 모기 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모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셋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 생성의 과정은 이제 유진님께서 발표를 맡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계학습입니다. 애저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은 AutoML을 사용하는 법과 파이썬 SDK를 사용해서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진행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통합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로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utoML은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적합한 알고리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AutoML과 Python SDK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보고 비교해서 최고의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AutoM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AutoML에 넣고 돌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하였고 거기에 맞는 결과들을 저희에게 성과 지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성과 지표가 가장 높은 5개의 알고리즘을 선정하여서 ACI로 배포를 하였고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ACI를 통해 나온 API를 활용하여서 저희 모델 생성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 소스 코드는 테스트 1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총 5번을 반복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익스트림 랜덤 트리 알고리즘이 약 71%로 제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저희는 테스트 4 모델을 AutoML에서는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Python SDK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집니다. 지도학습은 컴퓨터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컴퓨터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특징을 추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모기 개체수라는 정답이 존재했기에 지도학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은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정답을 저희가 제시했을 때 어떤 거에 맞는지를 찾아가 줍니다. 예측, forecast는 예를 들어 현재까지 저희가 상황을 미뤄봤을 때 미래는 어떻겠다 예상하는 것으로 10년 뒤에 지구 온도 변화가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회귀 레그리션은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웹사이트 방문 비율이 있을 때 이러한 구매 비율이 나타났다라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웹사이트 방문 비율일 때는 어떠한 구매 비율이겠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날씨 데이터에 따른 모기 개체수를 예측을 하였기에 회귀 리그리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스 코드 일부입니다. 보시면 댄스를 여러 층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댄스는 층을 나타내는데 층을 여러 개 함으로써 저희는 학습의 깊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마다 1024, 500, 300, 20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노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노드의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저희는 더 결과를 잘 도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선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은 이 렐루는 활성화 함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활성화 함수에서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는 분류에 해당되고 렐루는 회귀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귀를 선택하였고 실제로도 이 세 가지를 실험해 본 결과 성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봐야 할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보통 정확도와 손실함수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측에서는 정확도가 나타날 수 없기에 손실함수를 저희는 손실함수로만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적인 값을 나타낸 MAE 그리고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합한 후 루트를 씌운 RMSE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손실함수의 값은 낮을수록 더 높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를 통해 이포크, 즉 학습 횟수를 저희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포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학습을 위한 손실함수와 검증을 위한 손실함수 이 두 가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 격차가 가장 좁은 것을 선점했습니다. 이 격차가 좁을수록 가장 좁은 곳이 최적의 모델임을 뜻합니다.
아까 손실함수가 낮을수록 더 좋다고 했는데 아무리 손실함수가 낮더라도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과대적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가장 좁은 구간에 62포크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액티베이션은 렐루, 로스, 손실함수는 MA, RMSE 그리고 총 60번의 학습을 통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델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실제 돌려서 나온 결과이고요. 손실함수의 최종적인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오토ML과 파이썬 SDK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온 결과 화면들이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ML의 MA는 0.146, RMSE는 0.187, 파이썬 SDK는 MA 0.49, RMSE 0.446으로 오토ML의 손실함수 값이 최종적으로 제일 낮으며 제일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테스트 4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를 통해 배포하고자 합니다. 배포는 명선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포입니다. 저희의 배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채택된 최적의 모델로 ACI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ACR을 ACI에 저장합니다. 로컬에서 ACR에 접속한 후 리포지토리에 모델 이미지를 푸시하고 이 이미지를 애저에서 지원하는 파스 형태의 앱 서비스에 배포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CI의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가 만든 최적의 모델을 ACI로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REST 엔드포인트와 스웨거 URI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REST 엔드포인트를 통해 외부에서 이미지를 호출할 수 있고 이 호출된 이미지를 통해 저희가 만든 모델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웨거라는 도구는 REST API 웹 서비스를 설계, 빌드, 문서화 등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서 URI를 통해 생성된 API에 대한 스웨거 기반 설명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웹 배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ACI의 모델을 배포하면 자동으로 리포지토리에 이미지가 등록되고 이 이미지를 웹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CI에서 모델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맞지만 자동으로 리포지토리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CR에서 관리자 아이디를 활성화하면 제공되는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로컬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접속하여 리포지토리에 이미지를 푸시하는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빌드하고 추후에 리포지토리에서 이미지 태그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포지토리에 등록된 이미지를 앱 서비스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에 푸시된 이미지를 통해 앱 서비스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로 만든 에스파홀릭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 서비스를 통해 쉽게 모델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 출력, HTTP 서버 오류, 요청, 응답 시간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컨테이너 배포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도입니다. 데이터셋을 오토ML에 인풋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모델 중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선정합니다. 이 모델을 ACR을 통해 배포하고 ACR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ACR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된 이미지를 로컬에서 ACR에 접속해 리포지토리에 이미지를 푸시하고 웹 앱으로 배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과정은 데이터, 오토ML, ACR을 이용하여 앱 서비스에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추후에 앱 서비스에는 ACR을 통해 CI/CD를 제공합니다. ACR에 웹후크를 게시하면
이 웹풀을 통해 앱 서비스의 앱이 재시작되고 도커풀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파스 형태의 앱 서비스를 통해 모델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 MLOS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MLOPS는 교육 과정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저희가 약간 어렵기도 했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할 수 있었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보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에스파에게 힐링을 받은 에스파 홀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